17번째 유전자 키, 의견에서 전지로. 이 선물은 목적이 있으며 그것은 삶의 작은 역학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17번째 선물의 진정한 목적은 진실에 대한 모든 그릇된 설명에 도전함으로써 진실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주파수에서 좁은 마음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특성이 선물 주파수에서 열린 마음을 창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7번째 선물 선견지명. 안녕하세요. 골든패스 6기 레이나입니다. 오늘은 17번째 유전자 키 2번 라인의 날입니다. 마지막 카드 뉴스에서 저는 다니던 화실이 문을 닫게 되어 준비하고 있던 포트폴리오의 작업이 끊겼지만 괜찮다. 어떤 길로 갈지 새로운 문을 여는 것 같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목적이 순수한 목적이 아닌 미대를 가면, 작가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의존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카네이션은 9, 16, 40, 37로 목적 37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에덴 동산 같은 꿈에 뒤덮여 있으면서 나를 늘 버린 채 다른 사람에게만 관대하고 친절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뒤 거절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음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37번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는 40번에 홀로 있는 충만한 시간들을 즐겨야 하는데 자기 확신이 없으니 의지할 대상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삶의 일 9번 또한 세이크럴이 미정이 된 프로젝터라서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며 나약해 있었습니다. 이번 미대를 놓아버리던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의존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기 위해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미대에 가면 내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충격과 불편함, 몸으로 온전히 맞는 감정의 쓰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시간들을 가지며 놓아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2838, 2551, 4426, 3740의 강한 채널들과 비어있는 세이크럴을 둘러싼 G센터, 에고센터, 감정과 스플린 뿌리센터까지 모두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약한 소리를 하면서도 어느새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9번의 의지력이 세이크럴이 없어도 어느새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든 해냅니다. 하지만 제가 씌워놓은 억압의 그림자에 눌려 의존할 대상이나 무언가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어있는 세이크럴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확신을 갖도록 시험의 장으로 내던져지는 매개체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기의 펄의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번 달은 그런 것들을 실험하고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놓아버리니 또 다른 사건, 관계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의 고민이 이어졌고 이것 또한 의존성의 문제가 아니라 거절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과의 대화 속 의견에 거절을 하거나 나의 의견을 내야 할 때면 머릿속의 생각의 감옥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혼자 걱정하며 불안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17.2번 주간 연결된 채널 중 하나는 IQ로 갖고 있는 58번과 채널 18번입니다. 이번 한 달간 IQ 시절 내내 의존했던 친구들을 너무나도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더 나아가려고 하면 거절당할 거야. 그러니 시도할 필요 없어. 친구들에게 나는 의존만 하는 피곤한 사람이야. 그러니 혼자 해결해야 해. 라는 신념이 또 하나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나의 행동에 불편하다고 말한 적도 없는 사실들을 혼자 걱정에 쌓여 고민을 하고 외로워하던 몇 년간이 무색할 만큼 그 친구들은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했고 이제야 비로소 그림자로 씌어져 있던 안경이 벗겨져 친구들의 본 모습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용기 내어 다시 다가가 본 것도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며 나의 그림자를 벗기려는 노력들이 모두 자기 사랑을 위한 SQ의 가슴 열림과 내적 결정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자각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의 SQ 64번으로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까지 흘려지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시도하고 또 이 불편한 감정을 체험해 보고 있습니다. 인카네이션 크로스 중간에 있는 SQ가 나의 중심을 잡는 큰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17번 묵상을 통해 이분법적인 음영이 서로 돌고 돌며 어느새 돌고는 있지만 음양의 구분이 사라지는 혼돈이며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혼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어느 날은 아닌 것 같은 이 묘함이 그저 때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2번 주간의 어느 날의 토요일 홀로 있음의 시간에 친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홀로 있고 싶은 마음이 뒤엉켜 고민을 하다가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일이 있어서 친구는 못 만나게 되었지만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해주는 동시성들을 받으며 내가 정말 있지도 않은 사실에 엄청나게 걱정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지 못한 것이 정해진 일인지 제가 특정한 메시지를 받는 것이 정해져 있는지 알 수 없는 묘함으로 그저 때에 따라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있다는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온전한 자기 사랑임 동시에 또 나아가는 생명력으로 느껴집니다. 아직은 내적 결정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17.2번 라인의 날 제가 그리도 원하는 세이크럴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나아가야 할지 몰라 무작정 시도하던 저에게 24, 55, 360의 반쪽짜리 채널들이 연결되면서 변화하는 혼란을 신뢰하고 내면에 집중하며 내적 결정권의 흐름이 무엇인지 느껴보고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놓아버리고 여전히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다시 예술 치료를 배우기 위해 학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창의적 미술 치료라는 수업을 듣는 중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복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복합적인 인격이란 양극 사이의 중간 지점 어딘가에 위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의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가설에 의지해 실험에 매진함으로써 계속되는 실패를 용인할 때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 시대에는 이러한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도전하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그저 자기 확신을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며 자기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미래는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언제든 줄 수 있는 하나의 사랑이 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오늘도 온전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